98세의 세계 신기록, 장수의 비밀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98세의 나이에 100m를 28초대에 주파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운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건강 비밀은 바로 매일 하는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유연성 운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보시면 유연성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놀라운 실화 98세 육상 선수의 비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마스터스 육상대회. 95세 이상 99세 이하 부문에 출전한 가와모토 씨는 올해 98세입니다. 경기장에 선 그의 모습을 보면 나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선에 선 가와모토 씨. 그보다 어린 90대 초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와모토 씨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선수들을 제치고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그의 기록은 28초 80. 이것은 단순히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연령대별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전 기록을 무려 1초나 단축한 놀라운 성과죠. 그렇다면 가와모토 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가와모토 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먹을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계셨는데요. 98세라는 나이가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가 직접 키운 채소는 식당을 운영하는 딸의 가게에서 식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자식들에게 아직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삶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와모토 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틈날 때마다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낙상은 매우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완벽하게 예방해온 것이죠. 취재팀이 가와모토 씨를 따라 스트레칭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스태프들도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고난도 동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와모토 씨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동작을 매끄럽게 해냈습니다. 심지어 자식 세대와 비교해도 가와모토 씨의 유연성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89세의 현역 보디빌더가 강조하는 것. 히로시마의 한 체육관. 이곳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올해 89세의 가나자와 씨인데요. 그는 아들과 함께 체육관을 운영하는 현역 보디빌더입니다. 5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꾸준히 전국대회에 출전해온 가나자와 씨. 작년 12월 세계대회에서는 현역 최고령 보디빌더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4년은 더 현역으로 활동하겠다는 가나자와 씨는 최근 자신의 운동법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더인 그가 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의외로 유연성 운동이었습니다. 89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량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유연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자와 씨의 발목과 무릎 관절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유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스트레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부상과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이 증명한 유연성과 장수의 관계. 이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유연성과 생존율의 연관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46세부터 65세 사이 인구 3,1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녀 모두 유연성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연성은 근고역계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 즉 ROMR인지 어브 모션이 넓다는 것은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둘째, 유연성 운동은 근막계통의 FASCIA의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막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으로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막은 점차 경직되고 섬유화되는데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이를 예방합니다. 셋째, 혈관 탄력성과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신체 유연성과 동맥 경직도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몸이 유연한 사람은 혈관도 유연하다는 것이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로 이어집니다. 넷째, 낙상 예방 효과입니다. 고령자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그 합병증입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균형 감각이 개선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몸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신경근 조절 능력의 향상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유수용 감각 PR, OPR, IOC, PT, ION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운동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무리의 유연성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 측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학 스포츠학과의 도움을 받아 체육센터에 운동하러 다니는 고령층의 유연성을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상체 유연성 측정으로 등 뒤 손잡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APLEY 스크래치 테스트라고도 불리는 검사인데요. 한 손을 위에서 다른 손을 아래에서 등 뒤로 보내 두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테스트는 견갑골 가동성, 어깨 관절의 외회전과 내회전 능력, 그리고 흉추의 유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하체 유연성 측정으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손끝과 발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는 햄스트링 유연성, 요추 굴곡 능력을 평가합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온 고령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하체 유연성에 비해 상체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측정한 16명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하체 유연성은 4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체 유연성은 대다수가 나쁨 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참가자분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컴퓨터 하면서 목도 앞으로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걷기 운동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면 하체 근육과 유연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상체는 방치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현대 생활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상체, 특히 어깨와 목 부위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강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능력이 좋아야 하고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했을 때 충분히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근육의 길이 마이너스 장력 관계 랭크스 마이너스 텐션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적절한 길이에서 최대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근육이 항상 짧게 경직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타겟 근육에 집중하세요. 자극이 가는 부위를 생각하시면서 그 부위가 잘 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인드 마이너스 머설 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근 연결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세요. 근육을 늘려줬을 때 최소한 10초 정도는 유지를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생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육 내에는 골직원 기관골지 텐던 오건이라는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10초 이상 유지하면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근육 이완 반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호흡을 활용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켜준다면 훨씬 쉽게 이완될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필수 스트레칭 루틴. 이제 실전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스트레칭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스트레칭. 오른손을 머리 위로 넘겨 왼쪽 귀 부근에 가볍게 댑니다. 절대 강하게 당기지 마세요. 손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측면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15-20초 유지하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각 3회 반복하세요. 어깨 스트레칭.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수평으로 뻗습니다. 왼팔로 오른팔 팔꿈치를 감싸 몸쪽으로 당깁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세요. 20초 유지하고 양쪽 각 3회 반복합니다. 이것은 후방 관절낭과 후삼각근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 오십견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흉근 스트레칭. 문틀이나 벽 모서리에 서서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문틀에 댑니다. 천천히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낍니다. 20초 유지하고 3회 반복하세요. 이것은 라운드 숄더 교정에 필수적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은 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골반에서부터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20-30초 유지하고 각 다리 3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점은 등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회전시키는 느낌으로 해야 햄스트링이 제대로 늘어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벽을 향해 서서 한쪽 다리는 뒤로 한쪽은 앞으로 합니다. 뒤쪽 다리에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벽을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세요. 30초 유지하고 각 3회 반복합니다.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면 걸을 때 발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네발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고 턱을 가슴으로 당깁니다. 천천히 1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척추 전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의 놀라운 장점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근막 건강을 개선합니다. 근막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된 결합 조직으로 근육을 감싸고 연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막은 경직되는데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근막의 점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의 동맥 경직도가 유의미하게 낮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분비하게 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성을 유지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셋째, 신경계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신경근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근육의 협응성을 개선하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며 운동 수행 능력을 높입니다. 넷째, 자율신경계 균형을 잡아줍니다. 스트레칭, 특히 정적 스트레칭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 감소,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회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요가와 스트레칭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만성 저등급 염증은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환의 근본 원인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여섯째, 통증을 관리합니다. 만성 통증, 특히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스트레칭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통의 경우 햄스트링과 고관절 굴곡근의 유연성 개선이 통증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유연성 운동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유연성도 위험합니다. 관절이 정상 범위를 넘어 움직이면 관절 안정성이 저하되어 탈구나 아탈구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의 목표는 정상 범위의 유연성이지 극단적 유연성이 아닙니다. 둘째, 통증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스트레칭 중 느껴야 하는 것은 긴장감이지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은 조직 손상의 신호입니다. 적절한 강도는 10점 만점에 5-6점 정도에 당기는 느낌입니다. 셋째, 반동 스트레칭은 피하세요. 튕기듯이 반동을 이용해 스트레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신장 반사를 유발하여 오히려 근육을 수축시키고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스트레칭 중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항상 천천히 깊게 리드미컬하게 호흡하세요. 다섯째,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가끔씩 몰아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연성 향상은 조직의 적응 과정이므로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보다 매일 10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것들. 유연성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과 조합하세요. 유연성과 근력은 함께 가야 합니다. 스트레칭으로 가동 범위를 늘린 후 그 범위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폼롤러를 활용하세요. 폼롤러를 이용한 셀프 근막 이완은 스트레칭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스트레칭 전에 폼롤러를 사용하면 더 깊고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근막과 결합 조직의 약 70%는 물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조직이 경직되고 스트레칭 효과가 감소합니다. 넷째, 온열요법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환경은 조직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운동 전 가벼운 유산소로 체온을 올리거나 따뜻한 샤워 후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조직 회복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유연성 향상에도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98세 가와모토 씨와 89세 가나자와 씨의 이야기로 시작한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30년 가까이 꾸준히 해온 유연성 운동이었습니다.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유연성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고 삶의 질이 높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막 건강, 혈관 건강, 신경계 기능, 염증 감소 등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목, 어깨, 가슴, 햄스트링, 종아리를 중심으로 매일 꾸준히 스트레칭 하세요. 타겟 근육에 집중하고 최소 10초 이상 유지하며 호흡을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아닌 긴장감을 느끼고 반동을 주지 말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세요.
30년 후 여러분도 가와모토 씨나 가나자와 씨처럼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 시작하는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